한때 생명의 기척조차 사라진 곳으로 여겨졌던 체르노빌 재해 구역의 중심. 과학자들은 이곳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용히 몇 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모든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해 보시죠. 그러나 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이 멈춰버린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10일 시간을 바꾼 사건. 1986년 4월 26일 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호기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폭발이 구조물을 찢어 놓았고 엄청난 양의 열과 방사선이 하늘로 분출됐습니다. 이내 보이지 않는 방사능 구름이 인근 도시 프리피아트를 뒤덮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민들은 혼란에 휩싸여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부는 멀리서 퍼지는 이상한 빛을 보고 단순한 화재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자마자 당국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천 명이 잠시 떠나 있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이 침대 위에 놓여 있고 식탁엔 식사 도중이던 접시가 남아 있었으며 교과서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창문 사이로 바람만이 드나들며 그곳엔 이제 침묵만이 머뭅니다. 폭발 지점 근처의 울창한 소나무 숲은 단 하룻밤 사이에 색을 잃었습니다. 나무는 시들고 잎은 떨어졌으며 새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지역은 붉은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곳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불타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사라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과거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멈춘 날, 자연이 침묵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프리피아트에 살고 있었다면 가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폭발은 모든 것을 바꿨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10위기 속의 인간의 회복력 사호기 폭발 직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하단에는 냉각 시스템의 일환으로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에서는 녹아내린 핵물질이 천천히 콘크리트를 뚫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핵물질이 물과 접촉했다면 엄청난 증기 폭발이 일어나 유럽 전역의 방사능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3명의 남자가 자원했습니다. 알렉세이 아나넨코, 발레리 베스팔로프, 그리고 보리스 바라노프. 그들은 방호복을 입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가슴 높이까지 찬 방사능 오염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방출 밸브를 찾아내 물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더 큰 파멸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3사람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아나넨코와 베스팔로프는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바라노프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방사선 노출과는 무관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체르노빌 액체화자로 불리는 60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소방관, 군인, 광부, 의사, 기술자, 민간인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잔해를 제거하고 원자로 주변에 보호 구조물을 세우며 현장을 안정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한된 장비만 갖춘 채 극한의 상황에 맞섰습니다. 삽 같은 기본 도구나 맨손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고 방사선 차단 장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유럽 전역의 장기 방사선 피해를 크게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유엔 과학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인간의 용기와 책임감은 조용히 빛을 발했습니다. 재해 구역 깊숙한 곳,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카메라에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은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진실을 향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9. 카메라 프로젝트 2023년 11월
세상의 많은 이들이 체르노빌의 숲을 잊은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팀이 출입이 극도로 제한된 재해 구역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목적은 수리가 아니라 오직 관찰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방사선 수치가 서로 다른 여러 지점에 총 42대의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사라진 지 거의 40년에 가까운 이 땅에서 야생 동물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와 그림자만이 영상 속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명의 기척이 카메라에 나타났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지르는 사슴, 폐허가 된 건물 곁을 어슬렁거리는 여우, 나뭇잎 사이를 헤집는 멧돼지. 인간이 떠난 땅에서 동물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새 영상들이 전송되었고 그 안에는 포식자와 희귀한 새, 심지어 지난 100년간 관찰된 적 없던 생물종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작은 카메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자연의 조용한 회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영국 생태학회가 보낸 보고서도 이러한 발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인간의 개입이 사라졌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 그러나 체르노빌의 조용한 숲 깊은 곳, 그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화면에 그림자만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특별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이 돌아온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진실을 다룰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여정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숲이 다시 숨을 쉽니다. 모든 것은 그림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서진 울타리 근처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코를 비비며 땅을 파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카메라는 또 다른 장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여우, 가로등 아래를 조심스레 걷는 사슴,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늑대들. 어느 사진 한 장에는 작은 발자국과 그 옆에 커다란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이 척박한 재난의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르노빌 생물권 보호구역과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라는 10종이 넘는 포유류와 최소 5종 이상의 조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관찰된 적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특히 회색 늑대의 개체 수는 단순한 안정 수준을 넘어 명백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와 TRE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조차도 이 결과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감소나 질병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방사선 지역에서도 활발한 생명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제임스 비즐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르노빌은 이제 야생 동물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취를 감추자 자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사슴의 뿔은 아침 이슬을 머금었으며 곤충들이 날개를 떨치고 다시금 생명이 철조망 뒤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믿었던 존재들이 다시 조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때 사라졌던 생명들이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7. 희귀종들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옵니다. 달빛이 비치는 숲속에서 카메라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유럽산 린스가 한때 이 지역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그곳을 자신있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발걸음과 경계하는 기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는 포식자를 드러냈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카메라가 갈색 곰을 포착했습니다.
거대하고 느린 그 곰은 버려진 숲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으며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확인된 첫 번째 기환이었습니다. 체르노빌의 고요함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민감한 검은 두루미들도 그곳에서 둥지를 틀며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땅을 비워놓은 사건이 오히려 야생동물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히 체르노빌에서 생존한 것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이 동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재해 구역 안에서 진화의 법칙이 바뀌었을까요? 6실시간 진화. 체르노빌의 늑대들은 다른 늑대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방사선에 노출된 지역을 돌아다니고 버려진 구조물 근처에서 쉬며 주의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 사냥합니다. 2014년 이후 프린스턴 연구자들은 이 늑대들을 연구했으며 그들의 개체수가 인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강한 면역 반응과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관련된 DNA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주 연구자인 카라 러브 박사는 이를 빠른 속도의 진화로 묘사했습니다. 늑대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진화가 작용하는 독특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들, 설치류, 곤충들도 유전적 변화를 보이며 일부는 중립적이고 일부는 아마도 유익할 것입니다. 방사선이 여전히 많은 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자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들은 적응하고 있었지만 땅 자체는 어떨까요? 방사능 숲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5. 새로운 숲이 자라납니다. 소련 시대 동안 체르노빌 주변에는 목재와 토지 관리를 위해 소나무가 가지런히 심어졌습니다. 1986년 핵사고 이후 방사선은 원자로 근처의 많은 나무에 영향을 미쳐 그들을 주황색으로 변색시켰고 붉은 숲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숲은 대체로 방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은 그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자작나무, 참나무, 포플러, 그리고 단풍나무가 소나무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식물, 이끼, 그리고 곰팡이가 숲바닥에 퍼졌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땅은 스스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은 야생에 자급자족하는 숲이 되었습니다. 2021년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은 이전보다 더 많은 생물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동물들을 지원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도 강한 식물 성장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지난 30년 동안 상당한 숲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곳을 걷는 것은 고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얽힌 나무들, 여과된 빛, 그리고 야생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자연의 회복력의 강력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돌아오면서 강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요한 물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조용히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들이 이 생명의 망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4. 물이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체르노빌에서 강들도 자연의 재생의 역할을 합니다. 한때 방사선을 운반하는 것으로 두려워했던 이들은 이제 숨겨진 생명의 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수면 아래 물고기의 잔해가 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고기가 생애 주기의 끝에 다다르면 그들은 물속과 육상의 동물들에게 영양분이 됩니다. 2020년의 연구에 따르면 로열 생물학회는 수달, 미국 밍크, 그리고 여우가 종종 이 물고기를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이동하고 먹이를 찾고 둥지를 틀면서 그들은 영양분을 토양으로 옮겨 강과 숲을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수생에서 육상으로의 영양분 전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생태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번영하도록 돕습니다.
수달은 조용한 운하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밍크는 개울 가장자리를 탐험하며 여우는 밤에 찾아옵니다. 각 동물은 육지와 물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와 오크라이나 수생생물학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 영양분 흐름이 지역의 식물과 야생 동물 개체수를 지원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곤충과 새들도 이득을 봅니다. 한 마리 물고기는 수십 개의 유기체에 영양분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강에서, 그 다음 숲에서, 한때 고립으로 알려졌던 곳에서 이제 생명은 연결을 통해 번성하고 있습니다. 강은 땅을 먹이고 땅은 동물을 보호하며 동물들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체르노빌에서 모든 것은 더 큰 생명체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놀라게 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의 회복을 축하하기 전에 여전히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아래 어떤 위험이 남아 있을까요? 3. 방사선 지도와 지속적인 위험. 야생 동물이 돌아오고 숲이 자라나는 동안 방사선은 여전히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드론, 라이다, 감마 분광기와 같은 첨단 도구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이제 제2구역의 방사선을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붉은 숲에서 활성 핫스팟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몇 시간 만에 연간 일반적인 인간의 방사선 노출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도가 매립된 핵물질, 연료봉, 그리고 사호기 사고 중 방출된 흑연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씨와 자연 분해가 입자를 이동시켜 새로운 우려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토양이 열화상 스캔에서 미세한 신호를 보이며 이는 열이 아닌 방사선 신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빅토리아 라드추크 박사는 도전 과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이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과 같은 특정 원소는 약 30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23구는 2004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역의 일부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이 다시 일어서는 동안 이러한 지속적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재성장과 회복력, 그리고 과거의 조용한 유산 사이의 강력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평화롭게 보이지만 이 풍경은 여전히 역사의 메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다시 체르노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관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미디어의 조명과 인간의 호기심. 수년 동안 체르노빌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고 주로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만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HBO 시리즈 체르노빌이 다시 주목받게 했습니다. 자레드 해리스가 발레리 레가소프 역을 맡아 사건과 그 여파를 감정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10개의 에미상을 수상하며 체르노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해 관광은 거의 40%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2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프리피아트를 거닐고 버려진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를 보며 이제는 사호기를 덮고 있는 강철 구조물을 바라보며 이곳의 유산을 더 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점은 대조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야생 동물이 돌아오고 숲이 자라며 고요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목격하기 위해 왔지만 동시에 회복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들, 영화 제작자들, 콘텐츠 제작자들이 뒤따르며 연구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주목받게 된 이 현상은 체르노빌의 지속적인 환경적 및 인간적 영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체르노빌을 세계에 재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사, 회복, 그리고 회복력이 나란히 존재하는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과 섬뜩한 이미지 뒤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새로운 이해. 방사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체르노빌의 토양, 나무, 그리고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떠났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자동차는 사라지며 땅은 몇 세대 만에 처음으로 방치되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생명이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방사선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사냥, 소음이 사라지자 자연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지붕 위에 둥지를 틀고 늑대들이 돌아왔습니다. 식물들은 포장지를 뚫고 나왔습니다. 강은 맑아졌습니다. 숲은 울창해졌습니다. 먹이사슬은 인간의 간섭 없이 한 걸음씩 다시 구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과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생각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체르노빌은 인간이 물러설 때 자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되었습니다. 방사선은 여전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일부 종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종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향이 줄어들고 산업이 사라지며 오염이 없어진 결과 자연은 회복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체르노빌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장소가 아닙니다. 생태적 회복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주어지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체르노빌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숨겨진 카메라를 지구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면 어디에 두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결론: 오늘의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도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